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영상과 음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까 사회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노트북으로 촬영한 거고, 지금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로 촬영한 것이어서 조금 음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4단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이제 오늘은 가볍게 시장의 의미와 종류만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간단해서 오늘 그냥 한 15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볼게요.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흔히 쓰는 시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근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은 경제학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인데 6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이란 무엇이가 나와 있는데, 시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이런 전통시장 혹은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TV에서 많이 봤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는 근데 이런 전통시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거의 학교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 농협, 뭐 무튼 간에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시장에 섰을 때는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매우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죠. 도대체 시장은 왜 생겨났을까?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대체 시장은 왜 생겨났을까?부터 시작해요. 왜 생겨났을까? 이런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방법을 모르겠네. 뭐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어찌저찌 배워서 만들어 먹었다 칩시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요리를 좀 할 건데 큰 프라이팬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프라이팬을 만들 줄은 몰라. 뭐 어찌저찌 해서 안다 해서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만든 그 프라이팬을 사실 내가 쓰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쉽고 저렴하고 잘 만든 누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만들고 온 것들을 물물 교환하고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장소가 형성된 게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서 재화 서비스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서 교환한다. 그래서 시장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시장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시장은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네요. 물건, 어떤 행위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뭐 거래하는 곳이다. 그게 시장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조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과 같이 상품이 거래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주의점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점. 하지만 줄 쳐볼게요.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생산 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또한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또한 정보를 거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노동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같은 경우,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정보만 주고받기도 하겠죠. 근데 요즘 주식시장 뭘로 하죠?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뭐 핸드폰으로 하겠죠. 집에서. 어떤 딱 일정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노동시장도 이런 거예요. 내가 알바몬이나 어플 들어가서 아 요즘에 최저시급이 어떻구나.
요즘에 어떤 직종은 어느 정도의 시급을 주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내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그냥 하나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꼭 물건만 사고 파는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 거래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시장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이후로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딱 전통시장만 생각하지 않는데 목표를 한번 둬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의미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역할.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통을 굉장히 잘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팔려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시장이란 곳이 없어. 뭐 대형 마트건 뭐 어떤 전통시장이건 이런 시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필통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필통 사세요 이러는 거야.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필통 혹시 안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팔아낸다는 것이. 이런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있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노력,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일단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줄을. 시장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면요. 일단 시장이 생겨난 이후에는 거래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필통 필요한지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비용 줄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내용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만든 필통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 나는 찍찍이 필통을 만들었거든요. 찍찍이로 하는 거, 열고 닫는 거. 그런데 시장을 가보니까 옆에 있는 생산자는 필통에 지퍼를 달아온 거야. 뭐야? 세상에 이런 필통도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소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필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필통도 있었구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필통 가격이 나는 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000원에 파는 판매자도 있었구나 라는 등의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제 시장 역할이 첫 번째로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거래되는 시간과 비용 줄이기도 하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와서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시장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시장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줄 쳐볼게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줄을 치고 얘기를 해볼게요.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요. 왜냐면 우리 매일 가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거죠. 재화, 서비스. 이제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재화, 서비스. 재화는 물건이고 서비스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랬었을 때 문구점, 농수산물, 꽃시장, 가구시장 이런 것들은 재화랑 관련된 두 번째로 영화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랑 관련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생산물 시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을 볼 건데 생산 요소란 말을 까먹었을까봐 교과서 4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교과서 47페이지. 교과서 47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했지만 여러분들 필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요 내용 볼게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은 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의미해요.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고 공장을 세울 땅이 필요하고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기계, 즉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 생산 요소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 교과서 68페이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생산 요소 시장은 무슨 내용이냐?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나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랬을 때 어떤 종류가 있어? 부동산 시장, 뭐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말이 나와요. 전자상거래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이 뭐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이랑 관련해서는 알바몬처럼 우리가 이제 알바몬 들어가서 구직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배달 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쿠팡 온라인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다 전자상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사고 팔기도 하죠. 뭐 어플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직방, 다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시장에 대한 의미, 역할, 종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같이 뭐 풀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쉬운데 이곳에 해당하는 개념 써보려 했는데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에요. 뭐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곳이다. 뭐 시장. OX 퀴즈인데 첫 번째,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한다. 아니라고 했었죠. 온라인 시장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면 되겠고, 생산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이 거래되는 시장은 우리가 방금 했죠.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시장은 우리는 전자상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장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고, 역할, 종류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학기 첫 번째 사회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찾아볼 거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예습을 하고 오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뭐그 시간에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